자, 21번과 22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휘를 좀 살펴볼 텐데요. 연예인 그러면 가수, 아이돌, 아니면 배우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 연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을 연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도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열광적이다라는 것은요. 자, 임준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열광적이다라는 말은요. 열정, 그리고 미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쳤어요. 미친 사람 같아요.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럴 때 열광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의 열광적이다라는 것은 그 연예인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연예인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거, 이거 좋아요? 나빠요? 그래서 나쁘게 보는 것을 부정적이라고 얘기하고요. 부정적의 반대는 긍정적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연예인의 너무 열광적인 것을 나쁘게 봅니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했는데요. 왜 부정적으로 봅니까? 자, 연예인의 열광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잘 안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아니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소홀히 하다, 소홀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돈을 벌어요. 그러면 공부를 조금씩 안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공부를 소홀히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연예인을 열광적으로 너무 좋아하면 공부를 또 학교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을 말하는 청소년들이 연예인의 열광적인 것은 공부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부정적이에요. 안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른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이 있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좋아하는 것 또는 좋아하는 분야 이런 것들을요, 취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취향과 취미의 차이를 얘기하자면 취미는 영어로 하면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나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요. 영화 보기가 취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스타일의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합니까? 저는 공포영화, 호러무비, 공포영화를 좋아합니다. 그 공포영화를 왜 좋아해요? 아니요, 제 취향이에요. 나는 그게 재미있어요. 그걸 좋아해요. 이런 것들은 취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분야를 얘기할 때 취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취미는 맛있는 음식 찾아가는 거예요. 맛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주 매운 음식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신의 취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거. 그래서 연예인을 좋아하는 거 왜 좋아해요? 연예인을? 그거는 자기의 취향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입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대학 입시입니다. 대학 입시는 무슨 뜻이냐면 대학 입학 시험을 말합니다. 입학 시험을 대학 입시라고 하는데 이걸 다시 줄여서 그냥 입시라고도 얘기합니다. 입시, 입학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요. 공부를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집니다. 입학시험 너무 어려워요. 부담스럽습니다. 자, 부담스럽다라는 말은 조금 바꿔서 자, 마음이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마음이 불편한 것을 부담스럽다. 왜요? 입시가 있어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요. 부담스러워요. 이 부담감, 부담스럽다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부담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담감을
줄여줍니다. 마이너스 해주는 거죠. 그래서 덜 해주는 거. 그래서 부담감을 덜어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가요? 연예인을 좋아하는 그 취미 활동이 입시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해라는 말은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해하다, understand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중국어로는 리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토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Do you understand?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는요, 어떤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요즘 영상, 비디오를 많이 못 올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해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바쁘시군요.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의 상황을 이해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한다 라는 의미로 씁니다. 중국어에서 말하는 리지에, 我可以理解你 이렇게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의미로 다 쓸 수 있어요. 그죠? 我可以理解林俊老师的讲义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거고요. 我可以理解你 그러면 상황을 이해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한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상황, 입장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마음, 청소년들의 상황을 이해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예인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청소년들을 부정적으로 본다. 학교 생활에는 소홀하면서 무조건 연예인만 쫓아다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취향이 비슷한 친구들을 사귈 수도 있고 또 공부나 입시로 인한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들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 문장을 보면요. 자, 연예인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이 사람 좋아요? 나빠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요? 왜요? 무엇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학교 생활을 소홀히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소홀히 하고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도 소홀히 한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요, 무조건 쫓아다닙니다. 무조건. 그래서 무조건이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중간에 와 있고요. 이 앞의 내용과 하지만의 뒤의 내용은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지 맙시다.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좋은 점도 있습니다. 뭐가 좋아요? 친구 사귈 수 있어요. 어떤 친구요? 취향이 비슷한, 나도 연예인을 좋아해. 나도 좋아하는데 우리 친구하자. 이렇게 취향이 비슷한 친구를 사귀는 것은요, 정말 좋은 일, 행복한 일이잖아요. 자, 두 번째는요, 부담감. 무슨 부담감? 입시에 대한 부담감, 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합시다, 이해하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1번 문제에서 이 빈칸을 어떻게 채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을 보면요, 학교 생활에는 소홀히 하면서 땡땡땡땡 무조건 연예인만 쫓아다닌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요, 여기 무조건이라는 거하고 좀 비슷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무조건 연예인만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다라는 의미가 돼야 돼요. 생각이 없다, 계획이 없다. 자, 앞뒤를 재고를 봅시다. 재고라는 것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만큼이에요? 이렇게 자로 잰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로 재다, 이렇게 룰러죠. 그래서 자로 몇 센치인지 이렇게 재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로 재다, 그러니까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정반대의 의미가 되겠죠. 1번은 아닙니다. 자, 발을 빼지 않고 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나한테 불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뒤로 물러서서 안 합니다. 그래서 발을 빼다라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고 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발을 빼지 않아요. 그러면 책임감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발을 빼다는 책임감이 없다라는 뜻인데, 발을 빼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책임감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발을 빼지 않고. 이거랑은 좀 어울리지 않네요. 아니고요. 자, 발걸음을 맞추다. 맞추다라는 말은 똑같이 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맞추다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 둘, 하나 이렇게 가면 나도 하나, 둘, 하나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비슷한 말은요. 호흡을 맞추다. 그래서 호흡을 맞추다, 발걸음을 맞추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나도 같이 따라서 이렇게 해주고 그 사람이 이게 필요하면 내가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호흡을 맞추다, 발걸음을 맞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이랑 어울리지는 않네요. 그래서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앞뒤를 가리지 않고 가리다라는 것은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게 좋은가? 이게 안 좋은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을 가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떤 게 이익이 되는 건지 손해가 되는 건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이게 어울리네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2번 문제는요, 중심 생각을 찾는 문제인데요. 중심 생각은 뭐 주제죠. 진짜로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것,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주제고요. 그게 중심 생각입니다. 그러면요,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 좋아요. 좋습니다. 좋은데요, 진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중심 생각이에요? 중심 생각은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넓히면 좋다, 맞지만 중심 생각은 아닙니다. 성적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아니죠. 우리는 중심 생각을 찾아야 됩니다. 자, 입시의 부담감을 줄여야 된다. 이거 맞죠?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요, 이 글이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자,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예인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있는데요. 그걸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공부를 소홀히 하면서 무조건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공부에 대한 부담감도 줄여주고요. 그리고 취향이 비슷한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청소년들을 이해합시다가 되겠죠. 자, 봅시다. 청소년들을 이해하자. 자, 정확한 답은요, 연예인을 좋아하는 청소년에 대해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